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건강에 좋다니까 매일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었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침마다 은행을 챙겨 드시거나 간식으로 땅콩을 자주 드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건강식으로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신 김명순 어르신.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무려 15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습관을 반복하셨습니다. 바로 은행을 꾸준히 드신 겁니다. 이거 몸에 좋다더라. 피도 맑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다더라. 이 말만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몸이 굳으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눈은 뒤집히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은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놀랍게도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충격적인 원인이 밝혀집니다. 바로 매일 드시던 그 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순 이후 절대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위험한 견과류 4가지. 둘째, 왜 이게 위험한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 셋째, 그 대신 반드시 드셔야 할 뇌를 살리는 견과류 4가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노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견과류 첫 번째입니다. 은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건강식, 보약처럼 생각합니다. 가을이면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다가 삶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 하루에 20알, 30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는 MPN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바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도를 줄일 수 없고 결국 사고가 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바라는 물질이 뇌의 흥분을 적절하게 눌러줘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속 MPN이라는 물질이 이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뇌가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경련, 발작, 심하면 뇌전증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이 독성 물질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아도 볶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조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간은 새 필터와 같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필터가 낙습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같은 양도 훨씬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적당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평소에 어지럼증, 손 떨림, 집중력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땅콩입니다. 나는 평생 먹어도 괜찮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레르기는 갑자기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그 결과 평생 문제 없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한 가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치명적인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몸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는 상황입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기도가 붙습니다. 결국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을 못 쉰다는 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뇌는 산소가 몇 분만 끊겨도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는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땅콩 먹고 나서 입안이 간질간질하다, 목이 답답하다, 숨이 살짝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고 땅콩은 뇌의 산소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실제로는 뇌를 공격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밤과 마카다미아의 숨겨진 위험성과 그리고 뇌를 되살리는 견과류로 넘어가기 직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도 하면서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밤입니다. 여러분, 밤 좋아하시죠? 군밤, 삶은 밤, 명절 음식 속 밤까지. 우리나라에서 밤은 정말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음식일수록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밤을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밤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장을 하나의 작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들어오면 이 작업장에서 부드럽게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탄닌산은 이 작업장에 거친 장갑을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이 부드럽게 분해되지 못하고 소화가 방해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이 상태에서 밤을 많이 드시면 소화 장애가 훨씬 심해집니다. 그래서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막힌 느낌이 들고 가스가 차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틴산입니다. 이건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칼슘입니다. 뼈를 지탱하고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는 데 필수입니다. 그런데 밤을 많이 먹으면 이 칼슘이 몸에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올라갑니다.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 또 다른 문제. 바로 칼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밤은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견과류입니다. 쉽게 말해 밥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간식처럼 계속 드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체중 증가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은 뇌의 건강과 직접 연결됩니다. 몸에 지방이 쌓이면 혈관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밥을 몇 개 먹고 있는가? 이 질문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적당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마카다미아입니다.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선물 세트에도 들어가고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 줌 먹었을 뿐인데 밥 한 공기 이상을 먹은 것과 비슷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포만감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손이 갑니다. 결국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화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기름때가 쌓이면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입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많이 드신 후 속이 불편하셨다면 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모두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뇌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립니다. 땅콩은 알레르기로 산소를 끊을 수 있습니다. 밤은 소화와 뼈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마카다미아는 혈관을 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이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독 능력 감소, 소화 능력 감소, 대사 능력 감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반전의 음식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이 견과류들은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견과류 4가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실제로 삶이 바뀐 사례의 결말, 이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 김명순 어르신이 6개월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야 할 견과류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은 무엇을 끊느냐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는 선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어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칸입니다. 이 견과류는 뇌 건강 관점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 녹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조금씩 손상시키는 겁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칸은 이 녹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녹슨 철을 닦아내는 강력한 세정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건 하루 이틀 먹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 후에 몇 알.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피칸에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결국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칸은 뇌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혈관까지 지키는 견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이즐넛입니다. 이 견과류는 뇌세포의 기초 공사를 담당합니다.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뇌세포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벽이 튼튼해야 정보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오메가3은 이 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벽이 약해집니다.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헤이즐넛은 이 오메가3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뇌의 노화는 염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뇌 안에서는 작은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염증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헤이즐넛은 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뇌가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박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숨은 보물입니다. 호박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DHA. 둘째, 아연. 먼저 DH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HA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전화선입니다. 전화선이 끊어지면 통화가 안 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DHA는 이 연결을 부드럽고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뇌를 깨우는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연 부족이 흔해집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뇌를 깨우는 견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지신다면 아연 부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호박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해바라기 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는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막을 지켜주고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물질 아세틸콜린을 보호합니다. 이 물질이 줄어들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해바라기 씨는 이 물질이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를 모두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칸은 뇌의 녹을 제거합니다. 헤이즐넛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호박씨는 뇌를 깨웁니다. 해바라기 씨는 기억을 지켜줍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많아 소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알려드립니다. 한 줌, 손바닥에 올렸을 때 살짝 올라오는 정도. 이게 하루 적정량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 번째, 보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잘못 보관하면 독이 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폐해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두지 마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술입니다. 견과류와 술을 같이 드시면 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을 입힌 견과류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명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응급실 이후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15년 동안 이어온 습관을 과감히 끊으셨습니다. 은행을 완전히 끊고 좋은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피칸과 헤이즐넛을 나눠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줄고 손떨림이 사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3달째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맑아졌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은행, 땅콩, 밤, 마카다미아는 과다 섭취하지 마십시오. 둘째, 피칸, 헤이즐넛, 호박씨, 해바라기 씨를 아침에 한 줌씩 드십시오. 셋째, 냉장 보관하고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의 기억력을 만듭니다. 손주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고 여행을 다니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삶. 그 시작은 오늘 먹는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견과류를 먹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